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장자연 리스트,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장자연 리스트. 사실 일본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게 언제 있었냐는 듯 쑥 들어가서 좀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가 아무래도 묻힌 사이에 구린 구석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려했던 그대로입니다. 발칙한 뉴스 들어오기 조금 전에 속보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발표를 하더라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네, 장자연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장자연 씨의 필적과는 이 친필 편지라고 주장했던 그 편지에 나와 있는 글자가 달랐다. 친필 편지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에 대한 의혹들 제기될 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 음악 듣고 와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이요. 휘성의 설마 준비했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 올려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휘성의 설마 들으시죠. 지금 호우매님 들어오셔서 오시자마자 속보 장자연 리스트 가짜 판명 이렇게 하시는데 한 발 늦으셨어요. 저 오프닝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발칙한 뉴스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 이제 회사 사무실에 이게 큰 텔레비전이 걸려 있거든요, 벽에. 근데 기자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굉장히 흥미롭게 텔레비전을 지켜보고 계시길래 아니 뭐 또 일본 지진 뭐 그런 일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뭐 읽고 있던데 그 밑에 나와 있던 자막에 장자연 편지 가짜 판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하는 생각과 함께 아유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생각 동시에 들었습니다. 사실 뭐 얼마나 우리나라 권력 밑에 있는 경찰이며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정말 자신의 의지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솔직히 이 장자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랬죠. 예전에도 그랬었고 이번에 친필 편지 50여 장 가까이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재수사 요구를 많이 했지만 이게 과연 잘 되긴 될까라는 우려는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뭐 그럴 줄 알았지만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니까 더 열받죠. 네. 근데 참 웃긴 건요. 우리가 장자연 리스트 처음에 나왔을 때 뭐랄까요? 처음에 그 친필 이 편지가 50여 장 가까이 나왔다고 했을 때 경찰에서 뭐 위조니 어쩌니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경찰에서 위조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 드립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도 우리가 지적했던 아니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이걸 위조를 하려고 했다면 편지를 한 장만 쓰지 이걸 50여 장 가까이 썼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편지를 위조 편지를 쓰고자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라면 일단 거짓말 같은 건요,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입니다.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길게 쓰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얼토당토 안 한 말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거짓이 탄로나기도 쉬운데
그걸 50여 장 가까이 편지를 썼겠느냐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일단은 가장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자 편지 뭐 자필이니 아니니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SBS에서도 처음에 이것 관련해서 보도를 했던 SBS에서도 전문가에게 친필 감정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는 친필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둘 다 뭐 어쨌건 전문가가 한 건데 여기서는 친필이 아니다. 여기서는 친필이 맞다라고 했다면 그것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우매님이 지금은 구라 세상 뭐 이러시는데 그니까요. 근데 뭐 이것 자체를 믿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50여 장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 자체도 너무나도 구체적이라는 게 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뭐 31명에게 뭐 100회 이상의 성상납을 했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가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던 기획사 3층에 거의 뭐 룸사롱 아니 뭐 호텔에 버금가는 이런 접대 공간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에 어떻게 되고 1층에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구조 자체들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이렇게 치밀하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뭐 그렇잖아요. 이런 걸 그것도 자기 글자가 아닌데 남의 글씨를 흉내내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정황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전씨라는 사람 편지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그분이 진짜 천재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뭐 이렇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로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네, 그런 편지를 그것도 50여 장이나 썼던 인물이면 그것도 남들이 다 보고 분노를 할 만큼 설득력 있고 진짜인 줄 깜빡 속게끔 만든 편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분은 정말 바로 등단하셔야겠네요. 진짜 대단한 소설가 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의심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치밀하게 편지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그런 거잖아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미리 사전조사까지 하고 이런 소설을 썼다. 이건 진짜 작가로서는 대단하네요. 작가라면 진짜. 네, 장비의 승리인가? 뭐 무슨 말씀이지? 예, 뭐 어쨌건 그 장자연 리스트가 장자연 그 친필 편지가 결국은 국가수에서는 일단은 뭐 친필 편지가 아니고 거짓이더라라고 이야기를 돌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뭐 또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나가겠죠. 사실 우리가 이럴 거 알았잖아요. 경찰에서 의혹 이게 뭐 편지 봉투가 조작이 됐고 편지 자필 친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초장부터 슬슬 흘리고 있을 때부터 사실 뭐 기대 안 했습니다. 솔직히 경찰에서 혹은 이 정부 하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는 뭐 다들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 어쩜 이렇게 대놓고 국가수에서 그죠? 그냥 온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닙니다 라고 쉽게 결론낼 수 있는지 참 이러니까 그 편지를 밝혔던 전씨 있잖아요.
그 장자연 씨 지인이라는 편지를 직접 받으셨다는 그분, 그 오빠라는 분, 그분이 원래 이 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왜 공개를 처음부터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고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줄 거라고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SBS에 그 관련해서 밝히면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품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으로서는 얼마나 이게 또 논란이 되면 자기도 곤혹스럽고 피곤할 줄 뻔히 알았을 텐데도 이걸 공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50여 장의 편지를 그래도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주고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조금은 그래도 의혹이 밝혀주지 않을까, 처벌을 받게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가지셨을 텐데 참 이분이 이걸 공개를 했던 게 말짱 도루묵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분을 그냥 미친 사람? 그냥 소설가? 공상가? 이런 걸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50여 장의 편지 여자 글자로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써가지고 요걸 공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분이 허탈하고 괜히 이 편지를 공개했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참 황당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고인만 억울하죠. 그러시는데요. 그죠? 네. 그런가요? 다음 시퀀스 알려드릴까요? 라고 하시는데 경찰이 진짜 협박해서 자작극 진술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사건 흐지부지 될 거다. 그런가요? 이 전 씨를 협박해서 맞아요. 제가 이거 제 글씨로 쓴 거 맞습니다. 자연이 이 글 쓰는 툴을 흉내내서 50여 장의 편지를 직접 썼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도록 만들까요? 참 대단합니다. 이 법 위에 있네요. 진짜 법 위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진짜 이럴 줄을 몰랐다라는 이 황당한 마음. 네, 좀 무섭습니다. 정말 이번 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흐지부지 묻히게 된다면 앞으로 그 어느 누구도 특히 이 뭐 정부나 혹은 더 무서운 조중동 이런 그 거대 권력들 있잖아요. 재벌 권력들 이런 권력에게 대항하려는 시도조차 마음조차 먹게 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이걸 복수를 해달라고 던졌던 건데 죽으면서까지 했는데도 이게 먹히지 않았던 거잖아요. 수사가 죽으면서 내뱉었던 마지막 목소리도 거짓말이라고 묻혀버리는 세상인데 이게 뭐 그 어느 누가 요걸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비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참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하는 거겠죠? 네. 이제 형량협상제 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도 조선일보의 승리. 이강발님 그러십니다. 그러게요. 돈과 권력이 있는 자 법 따위는 쉽네요. 우습네요.